없음으로 제241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통보관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실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한 기획항만경제실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2억 4,308만 원이 증가된 1조 2,673억 4,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5억 3,513만 원 증액된 1,049억 4,12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75억 1,237만 원이 감액된 351억 2,645만 원입니다. 2022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700만 원을 선진지 견학과 정보화 기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지원사업 종류에 따라서 미사용 잔액 및 시스템 운영비 66억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상향 규정으로 인해 포상금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항만수산과입니다. 1,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204만 원으로 평택항 홍보용 개간지 발행 보조사업이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동차 진출입 차단기 설비비 6천만 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서 시료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38쪽입니다. 1억 6,723만 원이 감액된 171억 216만 원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직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동일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홍보비 및 지원금 4,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택형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의 2023년도 사업량 감소 및 참여기업 조건 제한으로 참여기업이 감소하여 사업비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 물류, 온라인 코딩 등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직업 훈련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 차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신중년 및 1인 가구 정책 공모사업 집행에 따른 예상 잔액 등 1,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142억 859만 원이 증액된 417억 4,073만 원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040만 원과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2,1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비 1,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4개 사업에 2억 3,9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신용대출 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사랑 상품권 할인율 감액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구매율이 감소하여 플랫폼 운영비 및 홍보비 4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화폐 할인 보전금 국비 내시에 따라 68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금 및 LPG 소형 저장 탱크 보조 사업비 5억 4,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정과 소관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684만 원이 감액된 17억 8,036만 원입니다. 차세대 지방 세정 정보 시스템 개통 연기에 따라 구축 분담금 1억 8,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인 세수중대 활동비 5,700만 원을 포상금에서 국제화 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세수 추계 연찬회 개최 비용 및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국제화 여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쪽 평택항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8억 4,368만 원이 증액된 34억 5,727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부터 카페리 여객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서 경영이 어려운 13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임대료, 사용료 등을 추가 감면하여 세외 수입 3억 1,133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11억 5,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 재원에 대하여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애탁하고자 8억 4,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14억 3,333만 원이 증액된 14억 4,615만 원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부금 13억 9,500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으로 포승읍마을 지역 주민의 소규모 편의시설 개선 등의 14억 2,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1억 원, 4.88% 증가된 2조 5,395억 원이며 일반회계 944억 원, 특별회계 23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9억 원, 4.72% 증가된 1조 3,736억 원이며 일반회계 594억 원, 특별회계 2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00억 원, 세외 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보조금 83억 원, 보전 수입 등 39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5억 원, 3.15% 증가된 4,748억 원이며 일반 회계는
117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실국수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6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66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5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화폐 발행지원 6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은 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9억 원, 교육 청소년과 교육경비 보조금 4억 원, 회계과 시청사 유지관리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3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도시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금 접수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도 말 고향사랑 기금 조성 규모는 6,88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기금 운용 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기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쪽입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서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70억 원을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206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신청률이 그 27만 7,966명 중에 이제 76.34%인 그 21만 2,212명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사용액이 이제 그 200억 60만 7천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률도 한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76%가 이제 사용한 거로 이렇게 됐고요. 신청이 저조한 예, 신청이 좀 거죠? 저조한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뭐 1인 세대도 많고 일시적인 그 유동 인구 어떤 그런 좀 영향도 있지 않나 어떤 그런 저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그 외국인 이번에 그 대상에 그 외국인도 포함이 됐는데 그 외국인 중에는 다수가 어떤 저희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그런 뭐 신분 노출 내지는 어떤 그런 절차상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의외로 또 그 외국인들의 어떤 참여율도 그러니까 신청률도 좀 저조한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거주지 등록이 되나요? 거주 안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상당 부분 그럼 거주지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27만 세대가 적용이 된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평택항 홍보용 개간지가 발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초 사업비가 2천만 원이고요. 1천만 원은 저희가 보조해주고 1천만 원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 작년 이게 1년에 4번 발행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근데 사업자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그 공모를 했었는데 소무역상연합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돼서 계속 해왔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이제 그 본인들이 가진 그 여유 자금도 없고 다른 쪽에서 선사 쪽에서 지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 있었고 올해도 공모를 계속 했는데 다른 쪽에서 지원도 없었고 소무역상연합회도 여건상 좀 힘들다고 하셨기에 여기 전액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 폐간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10위로 계속 운영을 하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지금 계속했던 소무역상연합 회장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요. 다른 쪽에서도 지원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도 또 조금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일몰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사업에서 그 오토 캠핑장에서 자동차 진출입 차단기 설치가 그 사업비에 애초에 반영이 안 되었었다는 게 좀 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왜 처음에 차단기 설치가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요거는 처음에 검토는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사업비가 계획보다 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하면은 설치하려고 전선이나 기초 시설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필수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개장 전에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10월에 정식 개장인가요? 예, 10월 중순에 정식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개장하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8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은 좀 적절한 시기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평택에 만약에 수협 위판장이 있었다면 이게 당연히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네, 근데 위판장이 없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었던 거고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검사를 2개월 주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방사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수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염수 방출되기 전에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더 대부도 인근하고 풍도, 화성방조제, 시야방조제 4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수산물인데 지금 저희들 그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에서는 그 오염수가 도달하는 게 한 4, 5년 걸린다고 그러고요. 대만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한 1, 2년 걸린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 1회로 하고 있고 그다음 해산물에 대한 부분인데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최단기로 오는 그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 정도 이 주기를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예. 평택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어떤 조사의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청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보조 인력 1명을 추가하는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공공근로를 뽑으시는 건가요? 공공근로하고는 다르고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요? 네네. 그럼 오후 6시 이후에는 6시부터 9시까지는 또 아, 어떤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저녁에는 청년 인턴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1명 이상은 꼭 상주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 지하에 대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 지하에는 댄스실이라든지 뭐 밴드실 뭐 그런 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CCTV를 설치하는 거를 찬성을 할지 어쩔지는 그 설문조사를 좀 실시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실 이런 데는 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사용자들,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설문조사가 언제 정도 끝날까요? 10월 달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용객하고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5쪽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청년의 연령이 현재 우리 시는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 기준 연령이 19세에서 34세로 적용 범위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19세에서 현재까지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연령도 지금 그렇고 자격 기준하고 소득, 재산 같은 부분에서 일부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 그 대상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요? 저희 지금 평택시 조례는 19세부터 이제 39세로 청년 연령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 지자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시군의 조례까지 그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그 조례에 해당하는 거로 그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세부터 34세까지 하게 됐는데요. 좀 저희가 약간의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 지금 시 사업을 그러다 보니 좀 민원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 사업이라 주택가에서 19세부터 34세까지는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 나머지 35세부터 39세까지 그거 뭐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따로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 승인도 나지 않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주택가에서만 추진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뭐 중복 사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연령이나 자격 기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추경이 끝나는 대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안내 홍보가 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한번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평택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에서 그 우리 시의 9월 인센티브 혜택이 그 현재 7%로 하향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하향이 아니고 상향됐습니다. 7%가 상향된 거예요. 예, 6%에서 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였다가 올해 6%였다가 지금 다시 상향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상향시킨 겁니다. 지금 경기 지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하고 저희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1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지역의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인센티브가 한 10% 정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보여집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 섰었는데요. 그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같이 이제 올리는데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9월 말씀하신 대로 이제 7%로 올렸는데 그거 7% 말고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제 쓰시면은 이제 그 4%였던 거를 6% 캐시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캐시백 그거를 이제 6%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맞춰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먼저 성립전 예산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지자체별로 네. 저희가 그 혜택을 한번 좀 네.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예.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인센티브 혜택이 좀 적은 게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뭐 추경이 이렇게 뭐 감액에다가 뭐 다 많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질문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원 의원이 하신 거 말고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기획예산과 그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76%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있어요. 7천만 원. 이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향후에 이런 거를 또 이런 뭐 사례가 생길 이런 때 요 기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이번에만 사용하는 구축비가 이게 7천만 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이런 네, 비용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구축을 해서 좀 연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상황이 발생이 필요-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되면은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네. 이 발생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일회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에서 좀 이런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중복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보통신과라든지 한번 거기하고 한번 연계해서 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카드 구입비라고 돼 있는 게 2억 4천 있는데 이게 카드 수수료죠? 카드 발행 수수료? 네, 카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예, 그 수수료죠? 예. 그게 지금 그 평택 사랑 카드 그거 만들어주는 수수료가 지금 2억 4천 정도. 원래 네. 그 본예산 때는 3억 6천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감액이 된 건데
예, 이게 발행 숫자가 이제 적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청률도 떨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가 지금 그 친수공간 그 캠핑장 지금 용역업체는 입찰 끝났나요? 8월에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예,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어제 개찰이 됐고요. 네. 아마 적격성 심사를 한 며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이제 9월에 지금 이 시범 개장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죄송스러운데 그 진민로 공사 업체가 오늘 개찰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찰이요? 공사는 다음 주부터 할 것 같고요. 그게 다지기 하는 동안에 마무리 다 되면은 임시 개장해서 10월 달에는 완전 개장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예. 그럼 지금 그 연결 도로가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착공될 겁니다. 아, 다음 주에 착공하는 예, 거예요. 예. 여기는 공사를 8월 달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지연됐습니까? 아. 그 문제는 없는 거죠? 뭐 허가는 다 끝난 거고. 허가는 다 끝났고요. 예. 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끝나야지 그럼 야영업자 등록도 하겠네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 협조 받아 가지고 공사 완료되기 전에 다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걸로. 거로 예. 공사를 야영장업 등록하는 거. 그러면 이달에 공사하고 그리고 그 시범 개장은 거의 못할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10월부터 정식 오픈하는 건가요? 예,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짧게라도 시범 운영을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 한번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예전부터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 수도 전기 통신 요금이 지금 기존에 이제 본 예산에 3,500이었는데 한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4천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요금 인상분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했는데 조금 좀 과대 계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장 시기에 맞게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4월에 이제 개장 목표였는데 이제 예. 9월에 개장이 9월이고 이제 9월도 지금 거의 못할 것 같고 10월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용역비도 그러면 낙찰이 됐겠네요 지금 이제 개찰했으면 그렇죠? 개찰이 되고 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네. 합니다. 네. 그게 며칠 걸릴 거고요. 다음 주면은 그 적격성 심사가 끝나면은 업체하고 뭐 수인사하고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인력들은 다 지금 뽑아놓은 어떻게 다 업체가 선정되면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는 관리 인력 관리 업체에서 그 보유하고 계신 인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다 인원하고 다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그 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이렇게 인원이 보충이 되면 이제 그런 사고는 좀 방제가 되겠죠 많이. 예전에 지금 그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가해자. 그분은 지금 저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른 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강도가 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요. 저희 사건은 좀 병합 처리
병합 처리 차원이고 그 전에 좀 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구속이 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또 사람 그런 뭐 이런 요즘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좀 그런 분들이 또 와서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원도 증원시키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그 야간에 지금 대응하는 그 인턴이 한 분이 있다 그랬죠? 네, 야간에 남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저녁 퇴근 시간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정장 무료 대리 서비스 이게 사업량이 정해졌습니다. 464명. 이거는 어떻게 지금 12월까지인데 어떻게 정한 거죠?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도 건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면접 정장은 하반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지금 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4분기에 신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잔액은 한 300 정도 발생할 것 같아서 예,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삭감을 잡아놓으신 해봤습니다. 거예요? 네, 네, 네. 또 뭐 대여 서비스 신청하는 분이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지금 3분기 거는 네. 예, 500만 원 정도 나갈 거로 이미 그거는 좀 예상이 됐고요. 4분기에 한 분기만 지금 남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액수를 충분히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이런 대여 서비스하는 업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수원이나 어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옷도 종류도 다양해야 되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이 이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부족한지 아직 평택에서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타 지역 업체로 타 지역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 사업도 지금 1억 1,250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이제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니까 이 기업체들이 이제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5인 이상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도 모든 업종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딱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 부담금도 작년에는 300 근데 올해는 400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존에는 이제 7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2만 명 정도로 72%가 이제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72% 정도 감소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여기에 가입한 업체들을 저희가 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공고도 내고 업체별로 다 연락을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근데도 이제 사업량이 이게 워낙 정부 차원에서 이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청한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지출이 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좀 이게 정부에 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예전에 지원하듯이 이게 또 업종도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뭐 좀 제한을 해서 예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지금 굉장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인데 이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조업하고 건설업에 국한을 시켜버리니까 많은 업체들이 못할 거고 그래서 좀 일단 건의를 좀 많이 해주세요.
각 지방 정부에서 이제 건의하면 좀 뭐 좀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25페이지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공모로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좀 확정 내시가 내려온 네,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예. 도비가 1억 3,200이고 이 자부담이 1,650 있습니다. 예.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걸 이제 자부담 비용을 이제 시에서 시비하고 이제 같이 해서 시비와 같이 해서 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고지서를 지금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하면 네. 같이 이제 편성. 이게 자부담 하는 거는 이제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네, 같이 시비를 이렇게 예, 예산 집행하는 편성,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오래돼 가지고 이 오래된 그 전동 개표 장치 그 보수하는 그런 예, 상당히 낡아가지고 네. 양 옆에 그 아케이드 올리는 그 시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도비로 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68개소만 지금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아, 돼 있고. 돼 있고 이제 이거 빠져 있는 데가 지금 다른 데는 2년 그 22년도에 2년간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빠져 있는 데를 추가로 지금 아, 예. 빠져 있는 만료된 거죠.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만료가 만료된 된 거죠. 예, 데들. 만료된 데를 이제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그 이쪽 점포에서 다 예, 신청. 지원 신청 다 예, 100% 거의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혹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는 거에서 한번 예, 여쭤볼게요. 빠져 있는데 지금 그럼 100% 거의 다 신청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만기가 된 분들 이게 다시 시스템이 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가에서 먼저 가입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거를 이제 예산을 세우게끔. 예. 이게 그 점포당 최대 한도는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최대 한도가 그렇고요. 예. 평균적으로 한 11만 원에서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11만 원 정도. 이게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이게 좀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 꼭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여기 지금 5억 지금 증액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요거 좀 산출력의 좀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당초 본 예산이 15억 섰는데요. 예. 지금 8월 말 현재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5억 세우면 이제 50억까지 특례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연말까지 그 쭉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나온 그 추세하고 이게 따져봐서 그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 예. 충분하다는 예, 말씀.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얼른 지원해줘야 거기서 이렇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225억 예산 세워서 250억 보증이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그 쓴 거가 이제 8월 30일자로 거의 99% 정도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쓰면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추천한도 가능액 해가지고 약 26억 원 8월 중 소진 예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6억 원이 이게 보증 이게 지금 20억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합치면 20억입니다. 예. 예. 근데 약 26억 원 8월 중 소진 예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이제 그 보증액 중에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올해 예산 세운 거랑 합쳐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억 저희가 세웠는데
소진이 안 되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나오면 그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네. 플러스해서 같이 아 그거 플러스 예, 작년도 예, 2월 된 거랑 예, 예. 플러스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혜영 제가 의원님 이거 추가 질문. 추가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신용 등급에 따라 5에서 6% 이자를 금리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이자율이 이랬나요? 저거는 이제 시중금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율 부분은 조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해주고 또 어려우신데 이자율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차 보전을 하려고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거를 네. 지금 그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자를 네. 보전하겠다. 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경기도에서는 이미 2차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별도로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이런 이 정도면 뭐 그냥 봐도 똑같은 거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 예. 어? 근데 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뿐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사랑 상품권 이게 지금 7%로 이제 6%에서 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늘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소비지원금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게 40억 세웠었죠. 예, 예. 그거 소비지원금은 좀 여유가 남아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 캐시백 해주는 그런. 예, 다 쓰고 이제 이게 지금 국비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8억 19억인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성립전 예산 저번에 세웠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게 추경에 같이 도비하고 시비 같이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뭐야 인센티브 7%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도 있고 여기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캐시백하고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품권 발행 가액을 50만 원까지 늘려서 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50만 원 늘려가지고 예. 7%로 지금 인센티브 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 캐시백 해주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여기 또 포함되어 있는 다 거라고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발행액을 지금 979억에 대한 7%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이 979억은 어떤 이제 그 금고로 나가는 금액 말씀드린 거죠. 예. 그 상품권 발행 금액 발행 금액을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979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캐시백하고 예, 다 해서 예, 예. 이 900 그거를 이걸 이제 예측치기 때문에 좀 예측 변동 예측해서 변동-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야, 여기에 저 소비지원금까지 다 캐시백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수료가 감액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지금 농협하고 뭐 이렇게 새마을금고 신협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 아마 예산 문제가 같이 정부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 문제가 아마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제가 이제 온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전 실무자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하고 같이 예. 관련이 있다가 이제 하도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네. 국비로 갑자기 이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내려와서 같이 알겠습니다. 시비하고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